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법 가르치고 있는 김선화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강의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기본 강의나 아니면 기초 GS, 실전 GS 같은 거 하실 때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좀 기출을 다루는 게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개년치 정도를 요약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저작권법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신 게 얼마 안 되셔서 제 생각에 4, 5년 정도 안으로 엄청 급성장을 한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10개년치를 준비했지만 이전 10년 전부터 뭐 5년 전 정도까지는 조금 경향성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작권법 배울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문제 다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10개년치, 그래서 10시간 정도를 하게 될 텐데, 좀 요약해서 하는 만큼 이게 아예 내용을 모르면은 좀 듣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득이시다 하시면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동차면 사실 1월 달에 이런 강의를 들을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신다 했을 때는 기초를 먼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이나 기초 GS.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16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이제 16년도 53회, 올해가 이제 곧 보시는 게 이제 63회죠. 근데 10년 전에 53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제 1, 그 다음에 문제 3이 30점짜리고, 문제 2, 문제 4가 20점짜리 이렇게 배점이 나뉘어져 있고, 저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 답안지에는 목차가 적혀 있어요. 목차가 적혀 있는데, 목차 안에는 무슨 내용을 채우셔야 되는지, 요거는 조문을 채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판례를 채우시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판례를 써야 되는지, 어떤 조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읽어보시면, 네,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회과학과 관련된 1만여 건의 논문과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의 검색창에 일정한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와 관련된 논문 및 법률이 검색 결과로서 제공되고, 여기서 좀 뽑아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검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검색 결과로 제공된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뭐 1만여 건의 뭐 논문과 대한민국의 법률 이런 식이 적혀져 있죠. 일단 뭐 1만여 건의 논문과 법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의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원문을 직접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네. A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조치가 뭐죠? 기술적 보호 조치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지급한 자에게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발급해서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발급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이론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만약에 쳤을 때 접속만 되는 건지 바로 뭐 다운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접속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고 문제를 읽어보실 때 설문 1, 2, 3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설문 1번 보고 바로 이제 목차를 작성하기보다는 한 문제는 다 읽고 작성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 문제만 봤을 때는 뭐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는 배점을 조금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문 1, 2, 3은 한 번에 다 읽고 조절한 다음에 목차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설문 1번을 보시면, B는 A의 사이트에서 약 300여 편의 논문과 법률 모듈을 무단 복제하여 A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작권법상 위반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 1만여 건 중에 300여 건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거의 3%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비율을 물어보는 거겠다. 뭔가 양적으로 뭐 적은지 많은지를 물어보는 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바로 저작권법상 위반 사항 보시면 일단은
이 치매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약간 의의가 있습니다. 치매했는지 이게 아니고, 왜냐면 A가 저작권자는 아니잖아요. A는 논문이랑 법률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저작권자가 아니고, 이거 만들어져 있던 거를 그냥 모아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문제를 읽으실 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리셨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권리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쭉 쓰시면 되는데, 일단 위반 사항을 모두 적어라 했기 때문에 1번 제 답안지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위반 사항을 적는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이제 A죠. 의 권리 침해 해가지고, 저는 목차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위반 사항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B랑 A를 넣던지 이 설문 안에서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적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읽으실 때 얘가 어떤 사람의 어떤 권리,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 이게 보시면 10점짜리 문제예요. 10점짜리 문제면 거의 한 페이지 반에서 두 페이지 정도 적으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만 적으면 한 반 페이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늘려서 적으시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똑같이 6점으로 나와도 이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셔가지고 12점짜리가 똑같은 문제라도 12점짜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6점짜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거를 저희가 모든 문제를 연습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경향성이나 또 어떤 부분에서 요약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대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개년치 정도 풀다 보면은 대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지, 이걸 연습한다고 모든 문제를 연습할 수 없잖아요. 2번씩.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체득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시고, 일단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A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의의부터 적읍니다. 데이터베이스 의의랑 제작자의 의의가 각각 2조에 19, 25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기 밑에다가 칸 내려 적으시고, 이제 사안에 제가 들여쓰기를 해놨는데, 이 큰 대목차 안에 밑에 있는 사안에는 꼭 이 대목차에 그 결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논문과 법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A의 서비스는 이렇게 사안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해당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의에 적힌 것들과 이제 제작자 의에 적힌 것들이 있죠. 그거를 사안이랑 같이 섞어서 포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A의 서비스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A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이다 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작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또 이제 A의 권리는 93조에 나와 있죠. 사실 이게 이제 93조 1항에 있는 게 권리이자 침해 요건인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이거를 근데 이제 조문으로 그냥 바꿔 적은 게 판례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이러한 권리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여기 93조 1항에 나온 행위를 하면은 침해입니다. 상당한 부분의 복제 전송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 침해다 라고 적혀 있고, 일반시 취급은 이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136부터 138까지 이제 벌칙 조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셔서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 또 어떤 걸 했냐면, B가 이걸 제공도 했고, 제공하면서 뭘 했냐,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걸어 주었는데, 이제 그 패스워드랑 아이디 요거를 이제 무력화시켜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일단 조치했을 때 이게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거든요.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한 조치가
저작권법 상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느냐를 먼저 이제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보호 조치고요. 이거는 이제 28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화 금지 조항,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저작권자가 뭐 아니면 이런 제작자가 걸어놨는데 이거를 무력화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무력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접근을 한 거랑 이용을 한 거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화 금지 조항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바로 이용이 되는 금지 조치를 이제 만약 무력화했다 하면은 요거는 바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을 쓰지 않고요. 그냥 이용의 예비행위나 혹은 접근이나 이용을 무력화하는 요 두 개가 이제 여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조항이 있다 하시고 이번 시치국도 나와 있습니다. 설문 해결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 저작권 침해도 맞는데 요거는 이제 그 논문 저작자에 대해서는 침해죠. 근데 지금 이 설문에 대해서는 저 두 가지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보겠습니다. 설문 2번은 C는 A의 사이트에서 조선시대 어느 왕이 특정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최초로 발견된 X의 논문을 읽게 되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 그리고 C는 조선 왕조 실록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그 왕이 해당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보다 자세히 다룬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였는데 C가 이 논문에서 X의 논문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논문, X의 논문을 읽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그 왕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X는 C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이잖아. 사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점짜리에 써야 되는 건 5점, 6점이 한 페이지라고 했을 때 요즘은 조금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20페이지까지 쓰죠. 그래서 6점을 뭐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쓰기도 하는데 한 페이지 조금 넘게 쓰셔도 되고 한 페이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쪽만 쓰면 이제 한 페이지 채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침해를 물어보면 저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의 소재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은데 문제의 소재 쓰는 거 좋은데 뭐 저는 사실 문제의 소재를 많이는 안 씁니다. 문제의 소재를 쓸 만큼 쓸 내용이 없지 않아요. 조문도 다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사용 포섭을 차라리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너무 배점이 크다 아니면은 꼭 뭔가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뭔가 시간 순서로 뭐 흐름이 있어가지고 꼭 적어야겠다 하시면 적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침해 요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저는 저작권 침해 요건 물어봤을 때 침해를 물어봤을 때 침해냐 뭐 다 비슷합니다. 아니면 침해 주장에 대해서 뭐 항변을 하냐 가능한 항변을 말해라 뭐 여러 가지 다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배점이 좀 크다 아니면은 뭐 적을 내용이 없다 이런 문소 대신에 침해 요건을 저는 적습니다. 이 침해 요건은 지금 여기다 4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유효한 저작권, 그 다음에 의거성, 그 다음에 실질적 유사성, 이용행위 이렇게 4가지를 적었는데 이게 저는 이 순서로 쓰는 거를 좀 선호하고요. 일단 유효한 저작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의거성이랑 이제 실질적 유사성 이 2개랑 이용행위 이렇게 3개의 배치에 대해서 일단 의거성을 판단할 때 이게 접근 가능성이랑 신류 신류를 먼저 쓰는 신류 죄송합니다. 신류를 먼저 쓰는데 신류를 쓰시고 의거를 해도 되고 의거를 쓰시고 신류를 뒤에 적으셔도 되는데 양을 늘리고 싶으시면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여기에 신류를 적으니까 이걸 먼저 쓰고 신류를 뒤에 쓰면 이게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늘리실 땐 이렇게 쓰시고 양을 만약에 안 늘리시고 좀 추격하고 싶다 그러면 신류를 앞으로 뽑아서 신류 있다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의거성을 하시면 이게 접근 가능성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 가능성 쓰시고 이제 신류에 대해서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있으므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류를 먼저 쓰시고 의거성 쓰시고 그 다음에 이용행위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인지 복제권 침해인지 뭐 전송권 침해인지 이런 걸 나중에 쓰시면 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생략을 하거나 어떤 문제는 생략 신류랑 의거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용행위만 문제되는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캐릭터 이미지를 그냥 똑같이 이제 이걸 복사했다 그냥 올렸다 전송했다 이걸 막 구매해서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 이미지 자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거성이랑 신뢰성을 크게 터치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은포섭 할 때 판단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뭐 그냥 뭐 그래서 어떤 사람 저작권자가 어떤 뭐 시를 제출했는데 이거 심사위원이 이걸 뭐 어디다 뭐 이렇게 새로 A-를 만들어서 올렸다 이게 A는 이럴 때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제 의거성이나 신뢰성을 터치할 뭔가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접근 가능하냐 이거를 약간 터치해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신뢰성이나 의거성을 굳이 이제 여기서 밑에 지금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문제 소재 대신에 침해 요건을 적어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 있는지 이게 저작권 여부가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물성이죠. 저작물 의 2조 1호 적어주시고 3 이제 여기다가 창작성 판단 요건 판단 기준 판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 그냥 뭐 그 저작자의 뭐 개성 이런 거 그냥 쓰시면 되고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런 거를 거의 무조건 씁니다. 저작물을 판단할 때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이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요거를 무조건 세트로 쓰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굳이 쓰지 않았고 이걸 쓰셔도 됩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쓰시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 그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거 창작성 판단 기준보다 사실 더 나은 거는 뭐냐면 저는 지금 생략을 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시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책에도 다 나와 있고 보호 범위 판례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사간표창 이 저희 의의죠. 네,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 보호하지 사실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사실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창작성 판단 기준 항상 세트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창작성이 문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어줘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다. 이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도할 수 없다. 이걸 생략한 이유는 뭐냐면 저작물의 자체에 표현 형식, 그러니까 인사간표창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판례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 해결에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문상 D는 A의 사이트에서 5개의 논문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 논문들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복제하고 일단은 2가지 있죠. 지금 벌써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네, 이거는 복제입니다. 이 논문들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복제, 또 컴퓨터에도 받고 모바일 기기에도 복제했죠. 그 다음에 친구 컴퓨터에도 복제해 주었다. 네, 친구 컴퓨터에도 복제한 거는 높은 확률로 전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USB에 다운받아서 거기다 옮겨줄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의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Y가 D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Y는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는데 Y가 5개 논문 네, 처음에 1만여 건 중에서 5개를 뽑았죠.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침해일까요? A는
저작자가 아니죠. A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있어야 되는데 1만 여건 중에 5건은 상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판단하자면 그렇고, 근데 Y 논문 저작권은 논문 그냥 그 사람이 쓴 거 하나만 터치해도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답안지를 보시면 Y의 권리, Y의 지위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와 이제 구분을 하려고 쓴 거고, 이거 뭐 지위로 써서 뭐 저작권자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쓰셔도 되고, 저작물 의의랑 창작성 판단 기준 이런 거를 제가 앞에다가 이걸 안 적었는데 이 뒤에다가 이렇게 배점 조절하면서 적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5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것만 써도 거의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으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별개로 보호하는 게 이제 9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도 논문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안에 논문 저작권 별개로 보호하고, D의 이용 행위를 검토할 텐데, D는 뭐 컴퓨터 다운로드, 모바일 기기 복제, 그 다음에 친구 컴퓨터에도 복제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나왔을 때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텐데, 저는 이 행위를 먼저 판단을 쭉 합니다. 그럼 이제 복제랑 뭐 전송, 이 복제가 이제 유력하고 이건 약간 세모입니다. 그랬을 때 행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제, 전송하고 사안에서 1, 원숫자로 2, 뭐뭐뭐뭐 했으므로 이런 행위는 복제다. 이거를 조문 포섭하셔서 적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유형물인 컴퓨터, 유형물인 모바일 기기에 뭐 고정하였으므로 그래서 이런 건 복제다. 이런 식으로 조문 포섭식으로 적고, 사안은 전송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행위는 전송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세모이기 때문에 뭐 if절로 적으셔도 돼요. 뭐 모바일 친구 컴퓨터에 복제해줄 때 이제 인터넷상으로 넷상으로 전송을 했으면 이제 저작권법상 전송 2조 10호에 해당한다 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Y는 D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저라면 Y는 D에 대해서 뭐 복제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돼요. 16조 전송권 없죠. 공중통신권입니다. 공중통신권 이제 18조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너무 헷갈리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냥 저작권 침해 주장할 수 있느냐 가부만 물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설문 해결에 저는 항상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고 약간 요약을 해서 적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복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전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까지 있네요. 문제 4번. A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적법하게 이용한 자만이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논문이 추가적으로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도 적용하였다. 이 추가적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에서 복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또 취했고, 그런데 이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A 사이트에 접속하고 다운로드 받는 논문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F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이용해서 A 사이트에 접속하고 다운로드 받은 3편의 논문도 다른 저작 매체에 복제했다. 네, E와 F의 위반 사항을 검토하시오. 이게 조금 되게 문제가 길고 막 사람도 여러 명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이게 저는 지금 이제 문제를 쭉 읽었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동그라미나 밑줄을 이제 뭐 당연히 뭐 공부하실 때 다 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문제에서 아이디 비번 조치는 나왔는데 여기서 논문이 이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논문이 추가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조치, 이 조치 추가된 조치죠. 그래서 어떤 추가 복제에 대한 조치를 하나 더 취했고, 이는 누구죠?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것만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냐?
그건 아니죠. 무력화는 그냥 그 아이디 비번을 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 혹은 복제를 하는 거, 이런 게 무력화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는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무력화도 아닙니다. 그치만 저작권법상에 무력화 예비 행위까지 금지하는데 그게 이제 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F는 뭐죠? F는 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논문을 이제 접속을 하고 논문을 다운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무력화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A의 조치의 법적 의의, 접근 통제 조치랑 이용 통제가 있는데, 네. 접근 통제, 감옥, 뭐 이용 통제, 남목 해가지고 지금 이 복제를 추가적으로 막았잖아요. 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 통제. 왜냐면 복제 자체를 이제 어떻게 막아보려는 막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조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무력화를 했다. 그럼 바로 복제. 그러니까 이게 이용행위죠. 저작권법상 이용행위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복제를 막는 조치는 이제 이용 통제 조치로 들어가고 뭐 접근 통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접근 통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사항부서 해주셔서 적으시면 되고 이에 저작권법상 위반사항 검토하면은 이는 그냥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잖아요. 프로그램 만든 거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 행위 금지. 그래서 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떤 뭐 기구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든 거 그런 거를 예비 행위라고 하고 그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는 뭘 위반했냐? 당연히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샀잖아요. 사서 이제 뭐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복제를 막는 거를 뚫어서 복제를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력화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요건도 여기에 적어줬는데 이거는 생략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침해도 해당을 합니다. 일단 복제를 하는 순간 당연히 침해고 그리고 이 조치를 이제 얘가 일부러 뚫었죠. 뚫었기 때문에 이거 무력화한 조치를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무력화했죠. 무력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력화를 하면은 무조건 침해가 되느냐? 요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접근 통제만 뚫었다. 예를 들어 아이디 패스워드다. 이게 접근 통제였으면 뭐 A가 지금 여기 F죠? F가 이것만 지금 뚫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만 이제 뚫고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는 저작권 침해냐?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트에 들어간 것 자체로 논문을 뭐 어떻게 했다거나 복제했다거나 어디다 전송했다거나 이런 행위를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 복제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접근 통제를 뚫었다는 것만으로는 일단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F는 뚫고 복제도 하고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논문을 다른 저장 매체에 복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다른 저장 매체 복제 이런 것들을 사항부서에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사실관계나 이런 단어 선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실을 설문의 해결 혹은 이제 사안에다가 꼭 녹여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의 해결에 104조 2의 2항 예비행위 금지 F는 1항 무력화 금지 조항이랑 이제 복제권 침해 이렇게 위반을 하였습니다. 네, 문제 1번 좀 30점짜리라서 좀 길고 어렵게 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쭉 봤을 때 항상 느꼈지만 문제 1번을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 1번이랑 문제 4번. 왜냐면 문제 1번은 이제 멘탈을 이제 흔드는 작업인 거고, 그 30점짜리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나올 확률도 높아요. 물어볼 것도 많고,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고. 문제 4번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죠. 시간 배분을 잘 하셨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이까지 풀면 1시간이고, 문3부터 문4 2시간인데, 이제 보통 1시간 넘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힘을 이렇게 줘버리니까. 안 주시는 거를, 이렇게 꼭 안 넘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막 40분 넘고 막 이런 45분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촉박해지죠. 여기서 이제 어렵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시간 조절을 문제 4번이나 이런 데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 3도 마찬가지지만 좀 조절을 하셔서 문제 2번까지 1시간 안에 끝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문제 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읽어보시면 서울시는 조각과 갑과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물, 이사건, 조각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 답안지 쓰실 때도 이사건, 조각물 뭐 이런 거를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줬잖아요. 어떻게 쓸지. 를 제작해서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갑에게 8천만 원 지급하고 조각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양도. 그래서 재산권 양도받았다. 이런 걸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사건 조각물 설치된 지 1년 후에 서울시는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미관, 그다음에 철거 파괴하고 다른 조각물을 설치했다. 철거 파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갑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 관련 위원회도 어떤 논의나 의결을 하지 않았다. 뭔가 절차가 좀 생략이 된 것 같죠? 그랬을 때 이 사건 조각물을 철거 파괴한 서울시 행위가 동류권, 갑의 동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일단은 10점. 네, 10점짜리입니다. 이 사건 조각물이 저작물인지 요거는 사실 주된 논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는 지금 이거를 나눠놨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압축, 그냥 문소처럼 이렇게 한 2줄에서 3줄 문소는 1줄, 2줄 쓰는데 저는 요거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문이랑 내용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3줄 정도로 이거를 산포섭식으로 압축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조각물은 뭐 저작자 갑의 조각가 갑의 뭐 사상이나 감정을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이나 아니면 뭐 여기서 어떤 건 안 나왔죠? 네, 조각 그냥 유형물 이런 식으로 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뭐 상대성 판단기를 적으시면서 조각가 갑의 독자적인 개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거를 3줄로 사안이랑 사안의 조문, 그다음에 판단 기준 이런 걸 녹여서 적으시는 거죠. 사실상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적는 건데 그 목차 안 잡고 소목차 안 잡고 뭉뚱그려 3줄 이렇게 적는 건데 이렇게 외부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2조 1호 가로에 이렇게 조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례랑 조문을 녹여서 사안 포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적었고 조각물 철거 파괴 행위가 동류권 침해인지 요거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네, 벽화산 도라산역 벽화역 내부에 이제 벽화를 이제 이렇게 작가가 팔았는데 그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철거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으시는데 일단은 당연히 동류권 물어봤으니까 동류권 의의랑 판단 기준 혹은 뭐 침해 요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판례도 아니고 판례를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은 걸 저희 동류권 침해권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죠? 실개동 공특집감 실질적인 이제 개변 뭔가 조금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개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특징이 직접 감득된다. 그래서 조금 변하긴 했는데 이걸 보고 원래 게 뭔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개동 본특집감 쓰셔도 되고 저작 인격권은 양도 불가 판례. 이거 왜 적었냐면 재산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약간 완전 적합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거의 경우 판례 이 벽화 사건을 적으시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소유자가 됐잖아요. 이거를 샀잖아요. 8천만 원 주고 서울시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저작물 같은 것들은 소유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작가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죠. 돈 주고. 그랬을 때 이제 소유자가 이거를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뭐 불태울 수도 있고 뭐 찢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보통은 뭐 그렇게 모르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뭐 서울시 광장에 설치했다. 이제 광장에 설치했다.
이제 역의 역사에, 지하철 역사에 설치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사건,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유자의 소유권에 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저작자가 있더라도 저작권이 독립권은 인격권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작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이거를 뭐 바꾸거나 덧칠하거나 이래서는 원래는 안 돼요. 독립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독립권 침해는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일반적 인격권 요거는 변론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 독립권 침해로는 소유권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막 이름도 막 적혀 있고 이 조각가 막 이름도 적혀 있고 조각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다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뭐 엄청 깨부시고 막 엄청 모욕스럽게 명예를 침범하면 이제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는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립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적어주시고 사원포섭을 지금까지 했던 만약에 철거의 경우 판례가 한 2줄이다, 3줄이다 하면 사원포섭은 사안이 들어갔죠. 뭐 갑을병 들어가고 이 사건 조각물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보다 한두 줄 이상 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3-4줄 이상 쓰면 좋고 설문 해결은 위에 것들을 다 요약해서 한두 줄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독립권은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격권은 일단 변론이고 네, 을은 이 사건 조각물이 철거파기 설문 2번 보겠습니다. 을은 이 사건 조각물이 철거파기 되기 전에 직접 촬영한 이 사건 조각물 사진을 일단 촬영 뭐죠? 복제죠. 네, 그 다음에 조각물 사진을 이용해서 종이엽서 제작 종이엽서 제작한 건 뭐죠? 종이엽서에 넣은 것도 복제입니다. 복제이면서 또 뭐죠? 유형물이잖아요. 유형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했다. 뭐죠? 배포. 유형물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런 걸 판매했다. 이런 걸 배포라고 하고 이 엽서 판매 행위가 누구의 어떠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종이 엽서를 제작한 거에 복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뭐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했다 이러면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지가 있는 거고 확실한 건 복제 배포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떠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을 행위의 법적 의, 을의 이용행위 검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제의, 배포의 적어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뭐 을의 행위가 어떤 재산권 침해하는지 혹은 저작권 침해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까도 이렇게 적었죠. 복제의, 배포의. 일단 문제되는 것들의 의의를 써주고 사안에서 1. 이러이러한 행위는 뭐 카메라 등의 유형물에 고정한 것이므로 복제에 해당하고 뭐 이런 것들. 엽서니까 엽서라는 종이 유형물에 고정한 것이므로 뭐 이렇게 이거를 포섭으로 해서 적어주시는데 이게 조문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 행위별로 적는 거죠. 사안에 이렇게 안 적고 어떤 것들은 종이엽서 제작한 행위. 3. 종이엽서 판매한 행위. 이렇게 쭉 적을 때가 있는데 이 행위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적는 게 편하고요. 왜냐면 이게 다 좀 겹쳐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1행위가 있는데 이게 복제이면서 뭐 복제 배포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복제 전송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1번 행위를 적고 여기 안에 소목차에다가 복제의를 적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그런 복제의 적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행위가 많거나 막 4번, 5번까지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 조문을 먼저 빼고 사안을 적거나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양을 너무 늘려야겠다 아니면 행위가 뭐 한
1개에서 3개 사이 이 정도까지는 이거 적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각각 좀 다 다르다. 뭐 이거는 복제, 이거는 뭐 전송, 이거는 배포다. 이렇게 하나씩만 있을 때는 이렇게 행위별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고 이제 배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행위별로 나누면 의의 적고 사안 적고 의의 적고 사안 적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양이 너무 힘들어서 배포 이렇게 조문 먼저 빼주고 앞으로 공통되는 조문 먼저 빼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로는 이 제한사유 불가 이건 보론인데 이거 생략하셔도 됩니다. 5점이기 때문에 적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해결에 이제 복제권, 배포권, 조문 옆에 가로로 변기해 주시고 2차 저침의 여지 있음. 요거는 이것도 보론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청약성이 부과해서 종이 엽서를 제작했다면 이제 2차적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3번 이 사건 조각물은 철거 파괴된 이후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다. 그래서 조각물이 철거 파괴된 지 1년 후에 병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 병이 어떤 다른 조각물을 제작을 한 거죠. 그 포털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걸 보고 병이 어떤 종류의 저작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읽을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마다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거를 물어보는 게 있고 어떤 저작 재산권 침해했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재산권만 터치하면 되는데 이때는 인격권을 이제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격권이 만약에 행위가 없어요. 여기처럼 그냥 복제 배포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만약에 물어봤으면 문제의 소재라도 이러이러해서 뭐 인격권은 뭐 침해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저작 재산권만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적더라도 저작권인지 재산권인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눠서 인격권도 만약에 있으면 당연히 목차로 잡으시고 없으면 문제 소재 같은데 짧게 터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답안지 보시면 네, 일단은 지금 이 철거 파괴됐죠. 그랬을 때 저작권이 소멸이 되나요? 이 유형물 자체가 철거가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유형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무형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터치해주고 싶어서 문소 대신에 보호기간을 적어준 겁니다. 이게 저작권의 이제 보호기간, 재산권의 보호기간 정확하게는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현존하는 때까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존속을 함으로 이미 철거된 경우에도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병행위의 법적 의의, 병의 뭐 이용행위 검토 같은 말이고 전시는 조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시 이용행위 중에서 복제, 뭐 전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이랑 저작물 작성의 행위 요거랑 전시 요거는 이제 조문의 2조에 정의 조문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5조 1항으로 적으시거나 이제 원기실 세창부 그 성립요건 판례로 적어주시는 거고 전시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네, 유형물을 이제 전시하는 나중에 이제 뭐 책에 가만 있는데 진열하는 거 유형물 이런 걸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항포서 해주시고 이제 설문 해결은 그냥 복제 전시 침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그 어떤 저작권, 재산권 제한 사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굳이 5점이라서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런 이 조각물로 이제 복제해서 전시하는 건 미술 저작물 등의 이제 제한에 35조에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조각물을 조각물로 복제했기 때문에 제한 사유에 해당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이제 적으실 실익이 크게 없다. 만약에 제한이 되면 적는 건데 제한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조문 쓰고 사안 쓰고 해서 이제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고 이제 요약해서 적거나 아니면 보론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네, A는 X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X사는 뭐죠? X사는 OSP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OSP.
약 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A는 B가 작사, 작곡하고 C가 부르고 D가 제작한 음반. 그럼 뭐죠? B는 작사, 작곡, 저작권자. 그 다음에 C가 부르고 실현자. D가 제작한 음반. D 뭐죠? 음반 제작자. 이렇게 세 개의 지위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 읽을 때. 그리고 이 음악을 회원들이 카페에서 언제든지 청취, 다운로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일단 A가 이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요거를 OSP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일단은 OSP라는 건 뭐냐면요, 아예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이트를 운영해야 돼요. 그냥 사이트 안에 자기의 카테고리나 뭐 카페나 이런 게 아니고 네이버 이런 것처럼, 뭐 다음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인터넷 전체적으로 어떤 판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 판 안에 A는 입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네이버 안에 네이버 카페에 어느 하나를 이제 입점한 거죠. 그런 것들을 OSP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자로 봅니다. A가 이 카페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B, C, D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보통 뭐죠? B, C, D가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겠죠. 혹은 뭐 양수를 한다든지 돈 주고. 그랬을 때 이제 A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다음에 B, C, D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A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어서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위 검토, 그다음에 행위 검토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수반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 답안지 보시면 네, A 행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A가 뭘 했죠? 언제든지 청취, 다운로드, 실시간 이루어지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청취를 한다는 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했지만 이용과 사용,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사용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제 상표 사용이랑 완전 다르고, 일단 저작권은 이용입니다. 이제 상표적 사용, 상표에서는 사용과 같은 개념인데, 이 이용은 이 지분권 행위,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행위죠. 지분권, 인격권 3개, 재산권 10개, 이렇게 지분권 행위를 하는 거고, 사용은 뭐냐면 그냥 이제 화체된, 어떤 곳에 화체된 이제 저작물을 향유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 저작권이다. 노래가 저작물이죠? 이거를 누가 복제를 한다, 전송을 한다, 요거는 이제 뭐 복제권, 뭐 전송권 이런 거 침해에 해당하는데, 노래를 그냥 누가 들었다는 향유, 그냥 귀로 들은 거가 뭐 복제인가요? 뭐 전송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으로 복제해서 다운받아서 들으면 그거는 그 다운받은 행위가 복제인 거지, 귀로 들은 거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이 사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취한다가 아니고 A가 언제든지 청취한다 이게 아니죠.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복제, 전송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막 컴퓨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복제, 전송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다운로드는 그냥 복제고, 실시간 인터넷 라디오 방송 잘 안 나오는데 디지털 음성 방송이죠. 디음성, 디지털 음성 통신. 이 조문 다 있습니다. 이렇게 23호, 10호, 11호 네, 이렇게 3가지 해서 이 전송권, 복제권, 디음성권 요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겠죠. B, C, D 나눠놨는데 B의 지위는 이제 저작자고, 이제 복제, 전송권, 디음성권이 아니고 합쳐서 공중송신권, 어떤 걸 하더라도 공송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D의 지위에 걸리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이걸 뭐 C의 권리, 지위 권리, 뭐 D의 지위 권리 대목차 나눌 수도 있지만 저게 좀 배점이 빡빡해서 굳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줘도 되고, 실현자는 복제권, 이 16조가 아니고
66조에 있습니다. 실현자의 권리, 인정권은 뒷부분에 66조부터 나와 있는데, 전송권 74조,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이제 이것도 다릅니다, 조문이. 이 조문을 꼭 병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현자는 뒤음성권이 없고 전송권만 있게 돼. 전송권만 받으면 되고, 음반 제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B, C, D한테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냐? 이런 A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이 B, C, D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이거를 지금 판단했죠, 위에서. 그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저작재산권 양도 45조 이용 허락은 아까 말한 저 권리들 얘네가 B, C, D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정권을 준용해가지고 88조에 양도랑 이용 허락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포섭 해주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3포섭 뭐 A의 행위는 이런 거고 그래서 얘한테는 이거 복제 공정통신권을 이용 허락 혹은 양도 양수해야 되고 CD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설문 2번 보겠습니다. 설문 2번. A가 1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악을 제공한 경우 B가 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서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B는 뭐죠? B 저작권자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해서 A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죠? 뭐 똑같습니다. 침해자니까 A는 침해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경고장 청구, 침해 정지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조치 청구 뭐 이런 인격권까지 저작자는 가지니까 117조까지 하고 형사상, 행정상 구제 조치도 이제 다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원래 아시던 거 그냥 뭐 상표, 특허 다 마찬가지인데 침해자한테 취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상 조치를 말해라. 그러면 다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들 빼고. 그렇지만 저작권 특이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되고 이제 설문 3번 보시겠습니다. 1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공허가 있는 걸 발견한 B가 민형사 A에 대해서 민형사, 그 침해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하기 전에 X, OSP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4점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 적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X 지위를 일단 검토하고 X가 누구인지 OSP 제공자의 그 다음에 30조 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목이랑 남목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30호 가시면 가남목이 있는데 이제 이 좀 말이 어렵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가목은 약간 그냥 인터넷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공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다. 뭐 이런 것들,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사람들. 나는 뭐냐면 이 망을 이용해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거죠? 네이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망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쓰는 업체들. 지금 남목이라고 해서 대부분 저희가 문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남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OSP 문제에 나오는 그렇지만 뭐 굳이 나눠서 적을 실익은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시면 좋고 이제 2번 사안 이렇게 적으시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의랑 같이 포섭해서 사안을 적어주시고 A가 X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 103조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103조의 3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 1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얘 플러스 알파고 지금 물어보는 건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조문에 뭐라 나와 있냐면 뭐 고소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고소를 했다는 혹은 할 거라는 어떤 일종의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민형사상 OSP한테도 저는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설문 해결에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설문 4번 A가 1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악을 제공한 경우에 B가 X에게 청구한 침해, 정지,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가? 그래서 B가 X한테 청구한 침해, 정지, 손해배상 책임 이게 뭐죠? X한테 어떤 침해 행위가 일어났어요. 본인의 네이버에서 쿠팡이다. 여기 누가 불법적인 어떤 복제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쿠팡이 알았냐? 이렇게 했을 때 OSP도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저작권 침해다 이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본인의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어떤 저작권 침해가 나왔을 때
그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조 책임이라는 건 결국 뭐죠? 이 침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이 침해 전제. 이 사람이 이미 침해를 했고, 이 쿠팡은 이거를 이제 판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준 거죠. 그거를 이 침해자가 있는데, 이거를 개심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냅둔 거죠. 방치한 거죠. 그래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그냥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 해서, 침해 책임. 그래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제 방조 책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판례 적어주십니다. 판례에 뭐라 적혀 있냐면 뭐 이걸 알고 있고 인식, 구체적으로 인식 그다음에 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이거를 알고도 이제 안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방조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고, 면책 요건에 이제 판례도 면책 요건이 있고, 판례에 뭐라 하냐면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할 때, 뭐 면책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규정은 102조 2항이나 103조 5항이 있는데, 요거 102조 2항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제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거고, 이 판례에서는 기술적 조치 불가능 혹은 이제 구체적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개 있고, 이제 면책 규정 조문에는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103조는 이 복제 전송 중단을 이제 그 권리 주장자가 하고 자기는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봐주는 거예요. OSP가 이렇게 있고 권리 주장자 주장하는 사람이랑 이제 침해를 하는 사람,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얘가 이렇게 중단해라. 그럼 중간에서 중단해라 하고 나 아니다 전달해줘. 이런 걸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103조 5항, 그러니까 1, 2, 3, 4에서 이걸 하는 거고 1, 2, 3, 4항에서 5항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준 OSP는 책임이 없다. 이런 거를 해줬을 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판례랑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꼭 적어주셔야 되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면책되지만 이제 안 그랬을 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갑과 사진작가 을이 갑의 초상사진 계약을 체결했고 뭐 증명사진 같은 거죠. 갑은 을이 제작한 사진, 이 사건 사진을 갑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갑이 초상권자고 을이 사진 저작권자죠. 근데 갑은 을이 제작한 사진을 갑의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했다. 갑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기자 병이 이걸 비판하면서 갑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기사와 함께 인터넷, 그다음에 오프라인 신문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사진 저작권이 지금 인터넷 신문에 들어갔고 사진이 그럼 뭐죠? 이제 복제 전송 오프라인 신문 뭐죠? 복제 배포. 배포는 전송이랑 다르게 유형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뭐 복배 이렇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을이 병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을 물어봤습니다. 종류와 침해 주장에 대한 병의 항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재산권 종류랑 항변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는 거고 이때 저작물성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진 저작물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저작권 침해 요건인데 이 침해 요건이 지금 아까도 했잖아요. 한번 그때 뭐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문제마다는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있죠. 이 문제 하나하나마다는 한 번 정도 적어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문마다 중복을 하는 건 안 되고 설문 1에도 2에도 3에도 적으시면 좀 그렇고 문제 1에 적으면 문제 4에도 적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짧고 그냥 문수 대신에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해 요건 적고 저작물성은 이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적어주지 않고 나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의거성이랑 신뢰성 자체는 사실 여기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냥 사진을 아예 갖다 썼잖아요. 그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거했고 당연히 실질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짧게 적어주시거나 좀 줄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재산권 종류랑 항변 여기를 이제 메인으로 15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네, 침해 요구 검토 아까 전에 처음에 적어드린 거 한두 줄 정도 적으시고 의뢰 지위 검토 저작자의 2조 1호 저작자 권리랑 창작자 주의 10조 1항이랑 2항에 있습니다. 1항은 그냥 뭐 인격권 재산권 가진다. 2항은 무방식 주의 창작자 주의 둘 다 써도 되는데 이제 그 문제에 좀 더 어울리는 걸로 저는 쓰고요. 네, 3. 의뢰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 종류. 그래서 지금 조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의 조문을 썼는데, 뭐 의 조문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만약 전송이다 하면 공증송신권 18조, 복제다 하면 16조 적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 조문에는 딱히 내용이 없거든요. 16조에는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끝. 그렇지만 의 조문에는 뭐 유형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고정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 조문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송, 복제, 배포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쭉 적어주시고 사안에 이렇게 적습니다. 뭐 원숫자 이 저작권 침해 요건도 저는 원숫자로 나눠줬거든요. 유효한 저작물이 있고 의거성이 있고 3. 실질적 의사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저는 안에서 좀 길게 나올 때는 사안 포섭이 길게 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혹은 뭐 행위를 나눠야 될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적습니다. 1. 인터넷 신문의 게재한 행위는 복제 전송 이거를 복제 전송 행위다, 뭐 복제 배포 행위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제가 목차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행위는 이러이러한 뭐 인터넷, 뭐 그래서 컴퓨터, 아니면 모니터, 아니면 램 이런데 뭐죠? 선택을 하시고 이러한 유형물에 뭐 고정된 것이므로 이렇게 조문을 포섭하셔서 적어야 사안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 신문의 게재한 행위는 복제 전송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조문 따로, 여기 사안 따로 이런 느낌이고 조문 적고 엮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전송도 마찬가지, 복제 배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하시고 이렇게 재산권 종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항변은 뭐죠? 이제 기사가 쓴 거기 때문에 26조, 그다음에 28조, 35조 이게 좀 메인입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5조, 네, 26조, 그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여기는 이거 두 개는 왜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비판, 뭐 이런 시사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려고 쓴 거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큰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목적을 이 공표된 저작물이나 공정 이용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 하면 저희가 다 아는 판례 있죠. 목성량, 방관대. 어떤 정당한 범위를 판단할 때 목적, 뭐 성질, 종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뽑으실 때 요 비판 목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로 적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항변을 이제 할 수 있고 설문 해결은 이걸 요약해서 적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저 제안 사유가 다 인정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심의를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닌데 일단 여기서는 판단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종류를 나열하고 지금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산권 종류는 여기다가 복제 16조, 전송이 아니라 공중송신권 18조, 배포 20조 이렇게 적으시고 권 침해 주장할 수 있으며 뭐 그다음에 병은 뭐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있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위 지문의 사실관계를 변경해서 을이 자신의 블로그에 단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건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게재했다. 네, 을은 사진 작가죠. 사진 작가가 갑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 동의 없이 이제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거 뭐 전송 행위죠. 의뢰 저작권법 위반 사항과 책임.
이 위반 사항은 조문 어떤 것을 금지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책임은 벌칙 혹은 뭐 손해배상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조문만 아시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점. 뭐 초상권자 허락 없이 해도 되냐? 이건 초상권은 뭐 저작권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조문이 하나 있는데, 초상화 등의 이용 35조 4항 미술조작물 등의 이용의 4항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초상화 혹은 그림,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이 소유권, 그 초상권자랑 저작권자가 나뉘어지죠. 그랬을 때 이걸 돈 받고 팔았으니까 소유권이랑 돈 받고 판 거를 전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초상권. 저희 증명사진 찍으면 이거 봤잖아요. 저희가 실물. 이게 이제 갑이다. 그렇지만 사진작가는 이제 저작권을 가지게 되겠죠. 을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러면 저작권자에서 전송, 복제 이런 거 그냥 다 해도 되느냐?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맞지만 이 초상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게 35조 4항이 있고, 위반 시 책임은 138조에 이제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조 1호에 35조 4항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적으시고 사안포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사안이 그냥 뭐 이런 거 35조 위반이다, 이렇게 4항 위반이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조문 내용을 사안포서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이러이러해서 초상화이므로 뭐 이러해서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등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 설문 해결에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6년도 53회 풀었는데, 이 10년 전인데도 뭐 거의 지금이랑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오히려 좀 좋은, 제가 느끼기에 좀 질이 좋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16년도 문제. 앞으로 뒤에 이제 오늘 하루에는 5개년치씩, 오늘 5개년치, 내일 5개년치 이렇게 할 텐데, 엄청 문제가 어려워졌다가 좀 쉬워졌다가 하는 난이도 이제 회차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너무 어려운 회차가 나왔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한 요 정도, 이 16년도 문제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회 시작하겠습니다.